안녕하세요. 트렌드 코리아 TV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이야기 풀어가 볼까 하는데요. 오늘 한다혜 서유현입니다. 네, 서유현 박사님이 이제 트렌드 코리아 TV에 출연해 주시기로 하셨는데, 우리 트렌드 코리아 시리즈 같이 또 공저자로 참여해 주시고, 다양한 활동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재미있는 주제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오늘은 이 옥스퍼드 대학이 선정한 올해의 단어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발표가 될 때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우리 시대의 트렌드의 반영이기도 하죠. 네, 올해 옥스퍼드 대학이 선정한 2024년의 단어는 브레인롯입니다. 네. 브레인롯은 뇌와 썩다를 말 그대로 합친 신조어로 뇌가 멍해지는 상태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단어입니다. 네. 이 용어는 소셜미디어에서 저품질 컨텐츠를 과도하게 소비하면서 정신적, 지적 상태가 약화되는 현상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서 2024년 사이 이 단어의 사용 빈도가 영미권에서 230%가 증가했다는 점은 현대사회에서 이 현상이 얼마나 많이 퍼져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 브레인롯, 내가 썩었다. 좀 굉장히 좀 자극적이고 강렬하면서도 또 공감이 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이 단어가 요즘 새롭게 나온 단어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브레인롯이라는 단어는 170년 전인 1854년 미국 시인 헨리 데이빗 소로의 책 월든에서 처음 사용됐습니다. 소로는 이 단어가 사회가 복잡한 아이디어를 평가절하하는 경향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근데 이제 현대에 와서는 이 단어가 디지털 시대에서 뇌가 멍해지고 있다. 이렇게 맥락이 바뀌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 디지털 시대에서 브레인롯은 어떻게 좀 나타나고 있나요? 브레인롯 현상의 주범으로는 쇼트폼 동영상이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보통 1분 이내의 짧은 동영상을 의미하는데요. 사실 스마트폰 화면을 스크롤할 때마다 쉴 새 없이 쏟아지는 이런 컨텐츠에 오랜 시간 노출되다 보면 브레인롯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특히 쇼트폼 동영상은 10대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가 많아요. CJ E&M 디지털 마케팅 전문기업인 메조미디어가 지난 9월에 발표한 2023 디지털 라이프스타일 리포트를 보면 10대 하루 평균 쇼트폼 채널 이용량이 63분으로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전 연령대가 평균이 35분인 거에 비하면 정말 훨씬 높은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리고 이들이 선호하는 동영상 길이도 평균 13분 이내로 모든 연령대 중 가장 짧은 영상을 선호한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네, 저도 사실 숏폼을 좋아하긴 하는데 좀 정신없다라는 느낌도 함께 들고 있긴 합니다. 이게 또 한 번 보다 보면 계속 거기에서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긴 동영상을 보기가 힘들어지는 그런 문제점도 있더라고요. 결국에는 이 콘텐츠 소비 트렌드가 좀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콘텐츠 소비 트렌드가 짧고 간결한 형태로 변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이용자의 57%가 TV 프로그램을 안 본다고 응답한 바가 있는데요. 75%는 쇼트폼을 시청한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긴 분량의 컨텐츠 소비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10대에서 30대의 젊은 세대를 겨냥한 쇼트 텐트라고 불리우는 숏 콘텐츠의 중요성이 더욱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네, 숏텐트 이런 짧은 콘텐츠 시장의 전망은 앞으로 또 어떻게 될까요? 쇼트폼 콘텐츠 시장은 급격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쇼트폼 플랫폼 시장은 2032년까지 연평균 30%씩 성장할 전망으로 예상이 되고요. 2032년에는 약 421조 4천억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수치네요. 네. 그러면 이렇게 콘텐츠 형식이 좀 바뀌면서 기업들도 좀 변화할 것 같아요. 네, 우선 소비자들 쟁취의 사활을 건 OTT 플랫폼이 이러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티빙은 약 1분짜리 무료 영상을 제공하는 쇼트폼 서비스를 출시했고 왓챠는 쇼차라는 쇼트 드라마 플랫폼을 선보였습니다.
또한 오리지널 쇼트폼 드라마와 예능 제작도 계획하고 있어 콘텐츠 산업 전반에 걸쳐 쇼트폼의 영향이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OTT와 같은 영상에만 또 국한되지 않습니다. 네. 웹툰과 웹소설 시장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데요. 2023년도 상반기 국내 웹툰 등록 작품 수는 전년 대비 9.2% 감소했고요. 네. 네이버 웹툰 월간 활성 이용자 수도 6.6% 감소했습니다. 카카오 스토리 부문 매출도 7% 감소했습니다. 이는 쇼트폼 콘텐츠의 인기가 기존의 웹툰, 웹소설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쇼트 텐트는 포맷으로서 이커머스 업계에도 활발히 적용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11번가 쇼폼 쇼핑 콘텐츠 플레이의 누적 조회수가 1,600만 회를 넘었고요. 쓱닷컴도 쓱TV, 티몬도 티몬플레이를 운영 중입니다. 네. 이들 서비스는 제품 사용 후기, 추천 상품, 활용법 등 쇼핑 관련 정보를 짧은 영상으로 제공하여 고객 유입과 매출 증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많은 산업에서 지금 쇼핑 콘텐츠가 엄청나게 또 활성화되고 그래서 기업들의 경영 전략도 좀 많이 바뀌고 있는 모습을 또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런 식의 결과들이 많이 또 포착이 되는 것은 우리 콘텐츠 소비가 확실히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쇼핑 콘텐츠가 다양하게 만들어지면서 또 기업들이 제작하는 흥미로운 사례들이 또 많이 나타날 것 같은데요. 네, 요즘 새로운 장르까지도 나타났는데요. 편텐츠라고 불리우는 편의점 플러스 콘텐츠라는 말까지 나오면서 인기가 있는 장르도 있습니다. 네. 이러한 편텐츠 중 하나인 한 편의점에서 작년 6월 선보인 편의점 고인물이라는 쇼폼 시트콤 사례가 있는데요. 네. 유튜브와 틱톡을 포함한 모든 플랫폼에서 누적 조회수가 1억 5천만 회를 네. 기록하는 인기를 누리며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힘입어 지난 12월에는 후속작 편의점 뚝딱이도 내놨는데 이 작품도 방영 10일 만에 누적 조회수 2천만 회를 달성하는 뜨거운 반응을 얻었습니다. 뭐 관심 있게 볼만한 지점은 시청자 3명 중 1명이 Z세대라는 부분입니다. 네. 업계 관계자는 이런 인기에 관해 편의점을 이용해본 고객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에피소드를 유쾌하게 풀어낸 게 인기 요인이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편의점 업체도 이런 흐름에 맞춰 편의점을 배경으로 한 10분 이내 짧은 에피소드 코미디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게 재밌긴 한데 처음에 우리 지적해 주신 대로 이 브레인럿이 좀 뇌에 너무 많은 자극을 준다 하는 이런 우려도 함께 있잖아요. 트렌드 코리아 2024에 저희가 소개해드린 도파민이라는 키워드가 좀 떠오르더라고요. 이 도파민은 도파민 돈다라고 우리가 말을 많이 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다양한 활동에서 자극적인 재미를 추구하는 그런 콘텐츠 트렌드도 또 같이 또 포함하고 있는 키워드인데요. 계속 이렇게 짧고 자극적인 콘텐츠를 좀 소비하게 되면 우리가 팝콘 브레인이라고 하죠. 좀 문제가 나타날 수 있지 않나 하는 얘기를 저희가 트렌드 코리아 2024에서도 다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사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팝콘 브레인은 쇼폼의 과도한 소비로 인해 나오는 인지적 변화를 설명하는 단어인데 우리의 뇌가 빠르고 강한 정보에는 점점 익숙해지지만 현실에 느리고 소소한 자극에는 반응하지 않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자극적이고 짧은 영상 위주의 쇼폼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시청하게 되면 집중력 저하와 자극적인 컨텐츠를 더욱더 소비하려고 도파민 중독에 걸린다던가 아니면 분석력, 기억력 등 인지 능력의 저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접하는 이 쇼폼 콘텐츠가 사실 뇌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좀 할 수 있는 예방법 같은 게 좀 있을까요? 네. 브레인럿, 팝콘 브레인을 예방하기 위해 정신의학과가 제시하는 생활 습관을 하루에 한두 개라도 실천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네. 크게는 디지털 디톡스, 오프라인 활동 활성화,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 습관이 있겠습니다. 먼저 디지털 기기 사용부터 살펴보면 전자기기 사용 시간을 명확히 정해두고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요. 유아의 경우 하루 1시간 이내, 청소년은 2시간 이하로 제한한다는 이런 방식
또 괜찮을 것 같고요. 네. 또한 일정 기간 의도적으로 디지털 디톡스를 실천하고 스마트폰 없는 시간을 만들어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 오프라인 활동을 늘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독서, 운동, 취미 활동 등 다양한 오프라인 활동을 즐기고 자연의 접촉도 늘리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통화 대신 친구와 직접 만난다던가 대화하는 시간도 대면 활동으로 좀 더 대체하는 것들이 더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이 중요합니다. 항상 생각은 하지만 따라하기는 힘든 일인데요. 취침 전에 스마트폰 사용 자제하기, 충분한 수면을 취하기, 그리고 스스로 자기를 돌보며 스마트폰 사용 패턴을 인식하고 본인이 디지털 피로도가 얼마나 쌓이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브레인락 그리고 팝콘 브레인이 되지 않는 방법까지 우리가 다양하게 살펴봤는데요. 오늘 재미있는 말씀 해주신 서유연 박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